오늘은 미국 의료장비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ETF입니다. 믿기지 않는 15년 수익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의료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장비 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의 가격과 자산 규모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수익률과 유명 ETF와의 상관관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광고는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 광고입니다. 저는 시청자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플란트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차 감소하게 될까요? 저는 임플란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있기에 치아에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튼튼한 치아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사나 임플란트 회사 직원처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은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근 3년 차트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노년층 비율과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비중은 34%나 됩니다. 그만큼 노년층이 의료비와 건강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추이 그래프입니다. 유럽은 2030년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넘게 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2030년에 60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게 됩니다. 약 15%의 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와 건강관리비가 30%를 넘는데 2030년 25%의 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대충 잡아도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서 시청자님들께 드린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될까요? 아니면 감소하게 될까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MRI를 찍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의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RI 급여화로 너도 나도 검사 예약. 새벽 4시에 찍으려면 한 달 기다리고 낮에 찍으려면 3달 기다려야.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아직도 오랜 기간 기다려 MRI를 찍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MRI는 검사 시 꼭 필요한 진단 장비입니다. MRI는 현대의학에서 필수 검사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MRI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요?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 세계 의료장비 시장의 규모는 2027년 794조 원에 이룰 것이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 5.2%씩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장비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흔히 치과에 가면 볼 수 있는 치과의자, 인공심장 박동기인 페이스메이커, 우리에게 익숙한 MRI, 인공관절, 스텐트, 휠체어 등이 모두 의료장비에 해당합니다. 의료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집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한 번만 가보시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병원 소개 자료입니다. 피부과 시술, 프리미엄 장비가 중요합니다. 환자는 당연히 최신 의료장비가 있는 병원을 선호합니다. 저는 의료장비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장비 ETF IH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의 정식 명칭은 iShares US Medical Device ETF입니다. 티커는 IHI입니다. ETF의 기초지수는 다우존스 US Select Medical Equipment입니다. ETF와 기초지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의료장비 제조사 및 판매사로 구성된 ETF입니다. 자산운용사는 블랙락이며 상장일은 2006년입니다. 종목 수는 65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4회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유동 주식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며 한 종목 최대 비중은 22.5%입니다. 자산 규모는 9.8조 원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 주당 가격은 75,000원 정도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683억 원이며 수수료는 0.41%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24%이며 기타 특징은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 해외 주식 현재가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IHI를 검색하면 가장 위에 이렇게 IHI ETF가 나타나게 됩니다. IHI ETF를 누르신 후 ETF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달러로 환전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IHI의 상위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에벗 레버러터지입니다. 에벗 레버러터지는 진단기기, 의료기기, 혈관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창립 역사가 13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으로 ETF 내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입니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연구용 장비, 생명공학 장비, 인큐베이터, 세포 분석기 등을 제조합니다. 직원 수가 약 8만 명이나 되는 기업으로 ETF 내 비중은 12%입니다. 3위는 다나허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종목의 비중은 72%입니다. 사실 의료장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의료장비 회사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들어본 회사는 의료 및 제약기업으로 유명한 다나허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종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나 넘는 ETF라면 해당 산업의 종목을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선정하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상장 기업으로 IH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더 큰 임플란트 회사인 지머 바이오맷이라는 회사가 약 2%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IHI에 투자하면 임플란트 기업에도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간 수익률 차트입니다. 빨간색이 IHI이며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가 초록색,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이 모두 달러 기준이므로 삼성전자도 환율을 고려해 달러로 가격을 수정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년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나스닥 100 ETF QQQ입니다. 빨간색인 IHI는 QQQ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시 하락 전만 하더라도 IHI가 QQQ보다 수익률이 좋았으나 코로나 하락 이후에 QQQ가 IHI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개별 주식이다 보니 ETF에 비해서 오를 땐 더 오르고 내릴 땐 더 내리는 변동성이 큰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전 세계 1위 ETF 스파이는 비록 높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10년간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2021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부터 15년까지 수익률과 변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IHI가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9%나 하락하였습니다. 3개월 수익률은 QQQ가 12.2%로 가장 높지만 IHI도 1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6개월도 QQQ와 IHI가 15%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3년부터 15년까지는 나스닥 100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IHI도 나스닥 100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0년간 나스닥 100 수익률이 한 600% 수준이고 IHI가 550% 수준입니다. IHI는 S&P 500 수익률의 2배이며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전체 구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15년 수익률은 IHI가 S&P 500의 3배나 됩니다. 변동성은 S&P 500이 가장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IHI는 QQQ보다 변동성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을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 100의 중간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의 변동성을 보시면 S&P 500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78%를 보입니다. 즉 QQQ보다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IHI와 유명 ETF의 상관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함께 투자하기에 유리합니다. IHI는 S&P 500과 84%, IHI와 나스닥 100은 80%의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IHI와 S&P 500, 나스닥 100 모두 미국 주식이 거의 10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IHI와 삼성전자는 10%대로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입니다. 2차전지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ETF인 LIT,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전지 ETF와 IHI는 60%의 상관성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산업이 의료장비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리튬 ETF는 미국 외 종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에 상관성이 60% 정도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IHI와 글로벌 리튬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더 낮은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하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별 종목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전 세계 의료장비 시장은 2027년까지 연 5.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IHI는 미국 의료장비 제조사 및 판매사로 구성된 ETF입니다. 총 65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MRI 장비 회사, 임플란트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HI의 최근 15년 수익률은 734%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ETF 수익률의 3배입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S&P 500 ETF와 비슷하거나 살짝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2차전지의 대장 ETF인 글로벌 리튬 ETF와 상관관계는 60%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므로 IHI는
2차전지 ETF와 함께 투자하기에 좋은 ETF로 보입니다. 최근 엄청나게 많이 오른 오스템 임플란트는 비록 놓쳤지만 IHI마저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의료장비 산업에 대해서 천천히 더 공부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ETF 분석 미국 의료장비 ETF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